저는 안젤리카, 필리핀 바콜로드에서 태어난 22살 여성입니다. 제 이름을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직접 불린 건 7살 때였어요. 그 이후로 엄마는 매달 한국에서 손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노란색 봉투 안엔 짧은 안부와 함께 어린 저에게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사랑해. 엄마는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그 문장을 저는 매달 눈으로만 읽고 마음으로만 안아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저는 우편함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엄마가 있는 나라 편지 속에서만 보았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이제 저를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엄마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요즘은 수원에 있는 요양원에서 일해. 그래도 하늘은 늘 맑아. 저는 그 문장 하나를 붙잡고 낯선 나라의 지하철 노선을 외웠고 수원이라는 도시의 거리 이름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편지 봉투에 찍힌 발신 주소. 작은 원룸 건물 앞에서 저는 엄마의 이름을 말하며 경비 아주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여기요? 예전에 그분 매일 도시락 2개 싸서 나가셨지. 하나는 본인 거고 하나는 동료분 것 같더라고. 작은 정보 하나에도 제 눈은 금방 뜨거워졌습니다. 다음은 요양원. 엄마가 마지막으로 일했다고 쓴 그곳. 직원들은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말에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조용히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셨어요. 가끔 쉬는 시간에도 필리핀 노래를 듣고 눈물 흘리곤 하셨죠. 요양원 복도 한쪽 벽에는 환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그 가운데 낡은 앞치마를 입고 환자 어깨를 감싸고 웃는 엄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편지보다 훨씬 작고 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그 웃음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요양원 직원의 안내로 저는 엄마가 돌보던 한 어르신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희미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당신 어머니 딸이구먼?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무 예뻐졌구나. 네 엄마가 매일같이 너 얘기를 했어. 편지를 쓰는 날엔 꼭 화장도 하셨지. 마치 널 만나는 것처럼.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한 줄이 몇 년치 그리움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내주셨습니다. 네 엄마가 혹시라도 내가 오면 꼭 전해달라고 했어. 한참을 고민하고 매일 접었다 폈다 쓰셨지.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손수건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한국 요양원 복도에서 엄마가 한할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어린 시절 필리핀에서 찍었던 그 사진을 엄마가 코팅해서 목걸이처럼 지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편지마다 왜 항상 같은 말로 끝맺었는지를 언제나 내 손을 잡고 있는 상상을 해.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봉투를 여는데 몇 분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얇은 종이 위에는 익숙한 필체 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느린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젤리카, 너는 언제나 내 삶의 이유였어. 이국에서의 삶은 참 힘들었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더 힘이 났어. 너무 늦게 보내 미안해. 너를 안아주지 못해서, 너의 손을 직접 잡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우리 사이엔 편지가 있었지? 그 작은 종이들이 내 삶을 지탱해 줬어. 이젠 너의 손으로 너의 길을 쓰렴. 내 사랑은 그 길 끝까지 따라갈 테니까.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매번 보냈던 노란 봉투에
제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쓴 그 흔적을 손으로 오래도록 만지고 있었습니다. 재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엄마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건 기억이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편지를 품에 넣고 요양원을 나섰을 때 바람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생각보다 더 낮았고 그 아래로 엄마가 걸었던 길이 조용히 제 발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요양원 원장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해도 될까요? 엄마가 남긴 자리에서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처음엔 모두가 놀랐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자격증도 없는 22살의 필리핀 소녀.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침대를 정리하고 밥을 나르고 어르신 손을 닦아드리는 제 모습을 사람들은 오래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처럼 조용하구나. 손이 참 따뜻하네. 누군가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엄마 손이 아직 내 안에 있어서예요. 밤마다 저는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옆에 또 하나의 편지를 씁니다. 제가 돌보는 어르신에게, 저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에게. 요양원에 머문 지 3달쯤 되었을 때 안젤리카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처럼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외국인에겐 어렵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용어도 생소했고 시험 문제조차 한 번 읽는데 몇 분이 걸릴 만큼 낯설었습니다. 낮에는 어르신의 손을 닦고 밤에는 핸드폰 번역기를 켜놓고 책을 넘겼습니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일했지만 저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 내 이름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 말은 그녀가 엄마의 그림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 불합격. 두 번째 도전, 합격 점수의 단 1점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내 길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 엄마가 걸었던 길 위에 제가 다시 쓰고 있는 이름.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요양원 원장님은 그녀에게 엄마가 남긴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이건 너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사람의 것이야. 이젠 너에게 어울리는 옷이 된 것 같구나. 안젤리카는 그 앞치마를 조심스레 입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작한 일을 저는 제 이름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의 기억으로 남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 새로운 보호사가 인사차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리셀이라 소개한 그녀는 막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30살의 이주 여성. 낯선 말투와 긴장된 눈빛은 마치 몇 년 전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자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쉬는 시간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리셀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접힌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딸한테 보내려고 쓰는 거예요. 여기 온 뒤로 매일 밤 씁니다. 하지만 붙이지는 못했어요. 그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너무 어려서 아직 글씨를 못 읽거든요. 안젤리카는 말없이 그 편지를 바라보다 자신의 지갑에서 낡은 노란색 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받은 엄마의 편지예요. 그 편지 하나가 내 인생을 지켜줬어요. 리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안젤리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는 말보다 오래 남아요. 당신 아이도 언젠간 이 글씨를 읽을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보내고 있었는지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그날 밤 리셀은 봉투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안젤리카가 먼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우체국 갈래요? 그날 이후 안젤리카는 매주 한 번 요양원 근처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필리핀 이주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시간. 자신의 아이에게, 고향에 있는 엄마에게,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자신에게. 여성들은 한 손으로 눈물을 닦고 다른 손으로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쭈뼛거리던 이들이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교실 안에는 글보다 더 깊은 공감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한 참가자가 안젤리카에게 물었습니다. 이 편지들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안젤리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편지란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먼저 치유되는 거예요. 전 그걸 알아요. 엄마가 남긴 편지들이 제 손을 키웠거든요.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안젤리카는 지역 도서관의 한 코너를 빌려 엄마의 편지함이라는 이름의 작은 전시 공간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던 편지들이 시간을 넘어 마음을 건너 누군가에게 도달하길 기다리며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어느 날 한 아이가 전시된 편지를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거 우리 엄마 글씨 같아요. 안젤리카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편지는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음이니까요. 수원 겨울 요양원 복도에 한 아이가 놀러 왔습니다. 그 아이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할머니의 손에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누나, 손 좀 잡아줄래요? 안젤리카는 조심스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마치 그 옛날 자신이 엄마의 손을 그리워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자주 요양원에 들렀고 안젤리카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르다.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엄마 없다고 놀리는데 난 엄마 있어요. 내 엄마는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야. 그 말에 안젤리카는 처음으로 눈물 대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넌 틀리지 않았어. 이후 안젤리카는 지역 공동체의 이모님, 언니, 엄마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주 여성들의 육아를 도우며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글도 서툰 어떤 엄마가 조심스레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혹시 이거 좀 예쁘게 다듬어 줄 수 있을까요? 제 딸한테 보내고 싶어요. 안젤리카는 펜을 들고 종이 위에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어. 그 글씨체는 어릴 적 자신이 받았던 노란 봉투 속 엄마의 필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손끝에서 태어났고 이젠 내 손끝에서 또 다른 마음이 자라고 있다. 이제 안젤리카는 누군가의 인생에서 한 통의 편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마음은 누군가의 삶에서 계속 읽히고 있을 겁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요양원 문을 닫고 돌아온 밤이었다. 안젤리카는 정리 중이던 상자 하나를 우연히 꺼내 들었다. 이삿날 옷가지 사이에 끼어있던 작고 낡은 USB 메모리. 그 표면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ANGLICAVOIC.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USB를 꽂고 한참을 망설인 끝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어폰을 귀에 꽂는 순간 조용한 침묵 끝에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안젤리카야. 엄마의 목소리였다. 낯설고 따뜻하고 상상 속 수천 번의 연습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사람의 음성이었다. 우리 딸, 이걸 듣는다는 건 엄마가 너를 보지 못하고 떠났다는 뜻이겠지. 목소리는 부드럽게 이어졌고 안젤리카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말 한 줄 한 줄을 삼켜냈다. 엄마는 매일 너에게 말했단다. 사진을 보고 인사도 하고 너랑 얘기하는 척도 했어. 하지만 그게 다 너한테 닿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건 진짜로 남겨두고 싶었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안젤리카야, 지금 넌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예뻐졌을까? 이 목소리가 너한테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평생 너만을 위해 이 목소리를 간직했거든.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파일은 그렇게 조용히 끝났다. 그날 밤 안젤리카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를 녹음했다. 엄마, 나도 이제 목소리로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어요. 당신처럼. 이거 꼭 나가야 할 방송 같네요. 작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 PD는 안젤리카의 이야기를 들은 뒤 바로 제작 회의에 들어갔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짧았다. 이주 여성이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발견하다. 하지만 PD는 알고 있었다. 이건 그저 감동적인 사연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것. 몇 주 후 기억을 건네는 소리라는 이름으로 짧은 다큐 라디오가 방송됐다. 라디오 속에서 안젤리카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날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이름을 부르는 단 한마디가 마치 10살의 나를 품에 안는 것 같았어요. 이어폰 너머로 그 목소리가 흘렀다. 안젤리카야, 사랑해.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방송국에는 쏟아지는 편지와 메일이 도착했다. 저도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해두고 싶어요. 우리 엄마는 글은 몰라요. 대신 제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목소리 남기고 싶어요. 노인복지관, 요양원, 다문화가정, 해외 입양인 공동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로 기억을 남기겠다고 연락해왔다. 안젤리카는 PD와 함께 기억보관소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곳에선 어르신들이 직접 손주에게 음성편지를 남기고 엄마가 아이에게 첫 번째 자장가를 녹음하며 헤어진 가족의 한 줄짜리 이름을 부르며 그 기억을 저장해 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USB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한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아카이브가 되어가고 있었다. 안젤리카는 그날 라디오 방송국에서 처음 들었던 그 음성을 다시 꺼내어 들었다.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당신 목소리는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이 들을 수 있어요. 기억보관소에 한 노인이 딸과 함께 찾아왔다. 이름은 박기태, 84세.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딸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손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싶어 하세요. 얘가 아직 너무 어려서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무렵엔 아버지가 안 계실지도 몰라서요. 안젤리카는 고개를 숙이며 녹음 장치를 조용히 작동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흘러나왔다. 지수야, 할아버지야, 너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금은 내 손도 잡기 힘들지만 내 마음은 매일 널 안고 있었단다. 이 목소리 혹시 언젠가 들을 수 있다면 기억해줘.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는 걸. 지수야, 넌 이 세상에 남아있고 할아버지는 내 기억 속에서 살 거야. 안녕. 하지만 절대 작별은 아니란다. 녹음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조용했다. 기태 어르신은 그 말을 끝으로 병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세상을 떠났다. PD는 조심스럽게 그 녹음 일부를 라디오로 송출했다. 기억보관소 박기태님의 마지막 인사. 이건 단지 한 아이를 향한 작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전국 수천 명이 SNS에 글을 올렸다. 그 목소리는 내 아버지 같았다. 지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이건 누군가를 떠나보낸 모두에게 필요한 인사였다. 기억보관소의 웹페이지엔 기태 할아버지의 인사를 듣고 새로운 음성을 남기겠다는 신청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기억보관소는 단지 목소리를 보관하는 공간이 아닌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이 마음을 건네는 따뜻한 사서함이 되었다. 안젤리카는 기태 어르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나서 메모를 남겼다. 말은 사라져도 목소리는 남는다. 그건 사랑의 형태 중 가장 오래 남는 울림이다. 수원 어느 작은 골목 벽돌 건물 3층에는 지금도 낡은 책상 위에 녹음 장치 하나가 놓여 있다. 기억보관소. 그곳에선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녹음하고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목소리를 남긴다. 어떤 목소리는 울먹이고 어떤 목소리는 웃고 있고 어떤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을 위해 남겨진다. 그리고 그 모든 목소리 위엔 처음으로 그 공간을 연 한 여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안젤리카. 필리핀의 한 소녀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엄마의 편지 하나를 따라 걷다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이어주는 연결의 다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기억 속에만 남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지금도 누군가의 귀에 닿는 울림으로 살아가고 있다. 기억은 언젠가 잊히겠지만 목소리는 그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될지도 모른다.